인사들의 재테크 비법,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가 방송됩니다. 일주택자의 보유세를 완화하겠다. 이 집을 소유하면 매년 보유세를 내죠. 이 재산세와 고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이 둘을 합쳐서 보유세라고 하는데요. 홍당기 경제부총리가 1주택자에 대해선 이 보유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아직 가격 기준이나 방법은 확정되진 않았는데요. 내년 3월 이전엔 확실한 방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미 그동안 1주택자에 대해서만큼은 보유세를 완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꿈쩍하지 않았죠. 종부세는 국민 2%만 해당되니까 괜찮다고 했고요.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낮춰주면 똘똘한 한 채만 선호해서 강남만 오를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이 시점에 1주택자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걸까요? 부디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세금을 매겼다가 또 올렸다가 또 깎아줬다가 하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더 교란시킨다는 거, 정말 정부는 모르는 걸까요? 12월 23일 목돈 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목돈 연구소,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3990님, 매번 이랬다가 저랬다가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진짜 어지럽고요. 이건 농담이 아니라 이제 양도세라든가 이걸 매기는 세무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집을 팔 때 모릅니다. 아니 그 세무사분들도 이거가 바뀌었는지 확정이 됐는지 국회를 통과했는지 아닌지 그 전문 세무사분들도 모르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김지연님은 선거 때문이죠. 뭐 다 지금 국민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 갑자기 또 아니 제가 홍당기 경제부처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또 낮춰주겠다라고 하니까 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예, 황현조님. 사무실 이전으로 라디오를 6개월 만에 켰는데 새로운 프로가 들어왔는데요. 오늘부터 고정 가자 해주셨습니다. 6개월 만에 키셨습니까? 저희가 2월 22일 날 시작을 했고요. 그때는 저녁이었었죠. 2월부터는 이제 오전 11시대로 9월부터는 오전 11시대로 왔거든요. 6개월 만에 켰으니까 그렇죠. 저희가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실 텐데요. 오늘부터 고정 이 약속 지켜주셔야 됩니다. 황현조님 감사합니다. 자, 지금 고릴라 보는 라디오 열려 있고요. 유튜브 시사교양 라디오 시교라로 들어오면 참여도 가능합니다. 편하게 목돈 연구소 검색해 오셔도 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방송 중에 이 문자가 소개되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드립니다. 샵 1035 단문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오늘 순서 볼까요? 웰컴 투 더 증시. 오늘은 KB증권 김건진 부장이 저희 이 정글 길라잡이로 나섭니다. 자, 오늘 부동산 코너 있습니다. 한 주간에 정말 부동산 이슈들 저도 헷갈리는 이슈들이 많아요.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김인만 소장과 함께 다뤄보는 이만저만 부동산 코너 기대해 주세요. 목돈을 모아야 좋아요. 돈을 불려야 만난 것도 사먹지요. 경제를 모르면 알려줘요. 행복은 그냥 덤이에요. 목돈 연구소. 정글같이 다이나믹한 주식시장, 핵심적인 경제 이슈와 함께 탐험을 시작합니다. 웰컴 투 더 증시. 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웰컴 투 더 증시는 KB증권 투자 컨텐츠 팀 김건진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 크리스마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부모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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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과. 부모님이 올라오셔서 같이 네. 있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집에서? 네, 그렇죠. 집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예, 네. 그렇죠. 어디 가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소장님은 어떤 일 있습니까? 저희도 집에서
보내기로 네네네, 이미 확정을 네네. 했습니다. 뭐 케이크 뭐 음식을 다 네, 그럼 되죠. 네. 제가 다 픽업을 해서 집에서 하기로 네, 맞습니다. 했는데 네. 부모님이 올라오시지는 않거든요. 저는 네네네. 진짜 김건진 부장 네네네. 가족적인 남자. 뭐 그렇게 해야죠. 네, 어. 그렇습니다. 아이들 선물은요? 네. 자,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다고요? 네네. 산타클로스가 오다가 조금 아파서 정말 조금 중요한 지금 조금 많이 부인, 아파서라는 부인 거 얘기를 선물은 했다는 거. 준비하셨나요? 그런 거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런 것도 준비 안 하시고 네네. 스윗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어떤 상남자의 네, 포스도 네. 지금 느끼고 있다. 집안에서는. 네. 네. 크리스마스 선물은 아랑곳 않는 남자 김건진 부장. 뉴욕 증시부터 가도록 할 텐데 드디어 기다렸던 소식 하나가 나왔습니다. 먹는 치료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먹는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우리가 게임 체인저라고도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그동안 첫 소식 그렇죠. 나왔을 때 그랬죠.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고 사실 머크가 먼저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머크 얘기는 조금 뭐야? 이거 진짜 먹어도 돼? 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이것 네. 때문에 미국 FDA 쪽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는 허가가 낮다라는 네.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제 화이자에 대한 이런 흐름은 어떻게 하루에 2번 정도 먹으면 된다고 이름이 하네요. 뭐죠? 이름이? 네, 이름은 팍스. 이름은 정확하게 네. 팍스로비드. 팍스로비드입니다. 네, 파이자의. 팍스로비드. 예. 팍스로비드가 있고요. 이게 실제 많은 이렇게 사망률을 거의 뭐 89%까지 줄여준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이거면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뭐 아직 사실 임상 3상 가지지 않았는데 빠르게 허가가. 네. 빠르게 야 이거 그래 오케이 해줄게 지금은 긴급한 상황이야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전 세계 영향을 고려할 때 당사가 지금 현재 이런 화이자 같은 경우가 집중해서 지금 현재 이행을 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올해 7월에 참가자 등록이 시작됐었습니다. 그래서 팍스로비드를 평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런 이슈를 나타냈고요. 근데 실제로 5일 동안 치료를 해본 결과 사망률이 급격하게 낮아졌고 실제 주가의 이런 모습이 완전히 좀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네. 게임 체인저가 이번부터는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봤더니 팍스로비드가 12세 이상은 다 이거를 아마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처방전을 맞아야 된다. 써준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위중증으로 가기 시작하면 무조건 써도 네.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 더 위중증 아니더라도 막 써줄 네. 것 같은데요. 네. 게다가 이게 그럴 수도 주사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먹는 거니까. 먹는 우리 거니까 경구용- 타오면 바로 네. 경구용이니까 그러니까 먹으면 경구용은 되니까. 먹는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알약으로 왜 먹는 것처럼 네. 그런 치료제가 나타났다라는 거. 실제 백신이 있고 치료제가 있으면 네. 이제 병은 바이바이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예. 뭐가 안녕, 된다고요? 바이바이가 돼요. 바이바이가 된다. 될 수 있는 네. 이런 모습이 네.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좀 듣기 좋네요. 코로나19 바이바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발 내년에는. 네. 그렇습니다. 제발 지금 이 먹는 네. 치료제에 대해서 게임 체인저다는 평가가 네. 많았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이제부터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다가 생각이 듭니다. 참 공교롭게도 또 간밤 오늘 새벽에 오미크론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제 보고서들이 남아공에서부터 계속 그렇죠. 왔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예. 네, 유럽에서도 그렇고 네. 남아공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식의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가 처음에 야 오미크론이 우리 산타클로스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했던 게 맨 처음. 예. 실제로 이제는 그게 가능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확산은 빨리 됩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이 생각보다 없다. 그리고 네. 빠르게 퇴원까지 가능하더라. 이거 뭐야? 정말 위중증 우리가 실제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위중증이나 치사율입니다. 근데 네. 이게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지? 야, 정말 오미크론 때문에 항체가 더 많이 생겨서 이제는 이런 코로나를 바이바이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너무 좀 앞서 나가면 안 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조금씩 우리에게 지금 이제 네. 빛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 뉴욕 증시 드리겠습니다. 바로 화답했습니다. 다우, S&P 500, 나스닥 다 좋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 같은 경우는 0.74% 상승을 했고요. 네. S&P 500은 1.12% 그리고 나스닥은 1.18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준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장기 그렇습니다. 국채 금리가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뭐 네. 이런 흐름 자체가 조금 더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또 뭐 미국 경제 3분기를 또 봤더니 의외로 탄탄했다는 얘기와 함께 여러 지표 중에 저는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막 오미크론도 있고 네, 코로나도 있고 막 그런 와중에서도 미국의 소비자들은 네. 지금 지갑을 열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가 소비 좋아지고 심리에 있다. 경기는 좀 좋다는 걸 느끼고 있나 봐요. 아,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잘 나왔네라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현재 팽배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예상치가 110.7이었습니다. 네. 원래 100만 넘어도 조금 높은 밝게 건데, 보는 거죠. 예, 밝게 앞으로. 보는 건데 네. 실제로는 115.8이 발표가 됐습니다. 실제 이런 주요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개선된 결과가 나오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야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네. 이게 가장 큰 이유 뭐 이렇게 경제 봉쇄 안 하겠다는 이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얘기 그리고 존슨 뭐 영국의 존슨 총리도 야, 우리도 실제 우리 네. 안 하겠다. 네. 실제 우리 경제 봉쇄를 안 할 거니까 걱정 마라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실제 12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지난달 발표치인 7.3에서 6.9로 조금 하향 조정되는 만큼 인플레이션은 완화가 됐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좀 지갑을 열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직 12월에 이제 물가 상승률은 1월에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은요. 미국은 네네. 1월 한 첫째 주 그때 발표될 텐데 지금 분위기로는 한 7% 나와도 괜찮아. 또 막 이렇게 네네. 우리가 그걸 많이 들으면 네네 맞습니다. 막상 7이 나와도 그러려니 예. 그럴 수 있지라고 맞아요. 그만큼 예. 뭐 흐름은 조금 긍정적인 론자들이 다시 한번 좀 득세를 조금씩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온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수장 중에서 정말 통찰력 있고 리더십 네네. 있는 경제 수장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거죠. 네, 당연합니다. 나쁜 게 나왔을 때는 미리 그렇죠. 좀 미리 계속해서 대응하라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만성이 좀 되게 네네. 그런 것들이 뭐 컨트롤 타워, 경제 컨트롤 타워의 뭐 역할, 능력 필요한 뭐 자격이 자질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테슬라 잠깐 짧게 하고 가죠. 테슬라를 자꾸만 저희가 전해드린 이유가 지금 서학개미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가 있어요. 근데 테슬라의 오늘 대질주와 함께 또 아침에 표정이 좀 밝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충분한 주식을 팔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16조 원어치 네, 팔았죠. 이미 네. 뭐 13조 정도 내야 되는데 네. 한 3조는 어디다 쓰려고 네. 팔았는지 모르겠죠. 어찌됐든 팔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는 머스크가 더 이상 네. 주식 매각 안 하겠지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발표가 됐습니다. 본인도 실제. 끝났다 하지 않았나요? 실제로 다 팔았다. 네, 실제로 앨런 네. 머스크가 네. 실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항상 어떻게 보면 좀 세계 제일 부자여서 관심을 많이 받고 싶어 하셔서 실제로 네. 뜨르르 자기가 직접 다 트위터에 올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돼서 실제 93만여 주를 지금 현재 매각했는데 이로써 매각 발언 예전에 우리가 조사했잖아요. 네네. 내가 팔까 말까라고 매각 조사한 이후로 1,380만 주 그리고 약 한 145억 달러 주식을 매각을 했고요. 필요한 세금이 한 110억 달러 정도 규모였는데 이를 상회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네. 이런 규모 자체가 너무 많이 팔려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거의 안 나올지 않나 이런 네. 이것 때문에 바로 테슬라 주가는 다시 천슬라의 회복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루에 뭐 테슬라 같이 뚱뚱한 종목 시총 나스닥 1위잖아요. 네, 7%가 그렇죠. 그냥 올라버리고 7.49%가 급등을 네. 해줬습니다. 아마 또 그런 메커니즘 때문에 이것과 우리 코스피의 국내 시장이 많이 비교가 당연히. 돼서 네. 많이 연계가 될 국내를, 수밖에 없죠. 서학개미가 되고 또 떠나는 그런 모습도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국내 증시로 와야 되는데 나쁘지는 않지만 상승폭은 뭐 그닥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황 중에서 삼성전자를 봐야 되는데 네네. 잠깐
찍었어요. 8만 전자가 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 전체적으로는 네. 종합은 어떻게 바로 이 8.81포인트 상승해서 0.3% 상승을 했고요. 네. 코스닥은 6포인트 오랜만에 좀 코스닥이 좀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0.63%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거 결국은 삼성전자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네. 지금 현재 가격이 79,900원, 8만 원 왔다 갔다 지금 현재 찍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네. 거. 오늘도 외국인들이 네. 지금 현재 그냥 가짓개로만 봐도 한 95만 주 이상을 지금 현재 순매수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양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 양 기관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리고 개인들만 지금 현재 매도가 나오고 있는 시간입니다. 실제 이렇게만 된다면 오늘도 그래도 좀 안정적인 이런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네. 삼성전자가 앞으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지금 현재 앞으로의 전망이 조금 좋아지고 가장 포지션이 큰 반도체 라인입니다. 최근에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야 앞으로 좋아질 거야라는 얘기 한참 뭐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반도체 쪽이 야 사이클로 해서 조금 이제 하향이 될 거고 사이클이 이제 디램이나 이런 메모리 쪽의 가격이 좀 내려올 거야라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완전히 또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야 덜 내려올 거야 네. 하다가 이제는 안 바닥을 내려올 찍었어. 거야. 예, 안 이제는 내려올 거야까지. 바닥을 찍었어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네. 시장이 아주 좋다라는 네.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장하연님도 지금 삼성전자 8만 찍었다 말았다 하네요. 크크 해주셨고요. 지금 국내 500만 명 이상의 투자자가 삼성전자에 네. 물려 있는 분도 계시고 번 그렇죠. 분도 계시고 네네. 함께 삼성전자와 울고 웃고 있는데 맞습니다. 제가 그랬죠. 한 3회 전쯤에 인간적으로 네네네. 이 정도의 삼성전자라면 올해 8만은 보여줘라. 아, 그러니까 미리 그 염원이 있는데 미리 얘기하셨네요, 경고를 했죠, 소장님이. 제가. 경고를 안 해서. 보여서 큰일 날 네, 뻔했네요. 네. 그런데도 오늘 좀 8만은 보여는 좋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한번 8만짜리 보여줘야 지금도 되겠고. 그거 왔다 갔다. 방금도 봤습니다, 저는. 네. 오늘 전체 경제 이슈 중에 좀 가장 탑을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네, 네. 인텔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 강자지만은 이제 그렇죠. D램도 하잖아요. 낸드 플래시도 하는데 네네. 중국의 공장을 인수하냐 마냐 그거에 대한 이제 승인이 있었는데 중국이 해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좀 늦게 됐습니다. 사실 한 7, 8개 국가에서 다 오케이가 나와야지 이렇게 합의가 되는 거였습니다. 네. 근데 계속해서 중국이 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가 어제 저녁 정도에 승인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즉 중국의 공정거래 당국이 SK 하이닉스의 중국 인텔 공장 인수를 승인해 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미국과 중국의 이런 패권 경쟁이 좀 많이 나타났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야 이거 승인 안 해줘 버리면 인텔이 계속해서 울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인수를 한 SK 하이닉스도 울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다행이다. 합산 점유율에 대한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죠. SK 하이닉스와 인텔 부분의 낸드 플래시 부분의 합산 점유율이 높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도 승인을 해주자라는 얘기가 나왔고 실제 이 매각은 지난해 10월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인텔과 11조의 매각이 합의가 됐었는데 거의 1년이 걸려서 이제 겨우겨우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실제 조선과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 부분은 실제 이런 글로벌 기업들은 우리에 대한 그게 그렇죠. 있죠. 견제가 많아요. 네. 각 네. 국에서의 승인이 필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인텔은 뭐 낸드 플래시 이렇게 다 메모리 쪽을 던지고 나서 파운드리로 간다. 네네. 위탁 생산으로 간다. 그렇죠. 그러면 TSMC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싸움하는 거죠. 지금 TSMC, 인텔 그리고 싸우고. 삼성전자 이렇게 그렇게 싸우고 우리가 이렇게. 거기에서 좀 뭐가 없을까요? 네? 점유율을 어떻게든 차지하기 위해서 네. 삼성전자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실제 삼성전자 흐름 자체가 실제 최근에는 이런 메모리 쪽도 많이 참여를 하지만 실제 비메모리 부분도 상당히 주가에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삼성전자가 더 가려면 이 시스템 그렇죠. 반도체 예, 가야 맞아요. 됩니다.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든, 쪽에가 설계든. 계속해서 움직임이 있어야지만 그리고 앞으로
메모리보다도 이쪽이 더 많이 쓰일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가 정말 그렇죠.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왜냐하면 겁니다. 사물 실제. 인터넷이 되면은 그렇죠. 그 모든 게 다, 설계라든가 네, 모든 예. 게 다 그쪽으로 지금 현재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그쪽이 좀 약했는데 삼성전자가 열심히 그 부분을 뚫고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삼성전자가 다시 원래 올 1월에 기도했던 10만 전자를 가려면 그게 우리가 돼야 오늘 지금 됩니다. SK 하이닉스 뉴스이긴 하지만 네. 시스템 반도체에서 뭐 하나 진짜 재료 떠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원래 주식이라는 게 네, 재료를 그렇죠. 갖고 가잖아요. 어쩔 수 네. 없이 그렇게 갈 거고 네. 오늘도 뭐 삼성전자의 뭐 애널리스트들 레포트들 보면 아주 좀 긍정적인 레포트들이 정말 좀 많이 또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부정적인 네. 것보다는 좀 긍정적인 이런 지금 현재 스탠스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간적으로 8만 원은 보여줘라. 근데 8만 원이 지금 드디어 네. 보여줬습니다. 네. 이 뉴스도 하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애플카가 뭐 진짜 나오긴 나옵니까? 이게 네,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좀 빨라지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 애플카에 대한 얘기, 실제 애플이 한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조금 혁신이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실제. 머스크랑 양대산맥이죠. 그냥 네.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믿게 되는. 그렇죠. 네, 예. 네. 실제 애플향 부품 생산 기업들이 지금 오늘 애플카 출시 일정이 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네. 대만의 언론이 실제 이 얘기를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애플카가 이르면 내년 9월에 발표할 것으로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너무 빨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내년 하셔야 9월이면 사실은 한 3년 후였거든요. 2025년 정도를 처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내년 9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네. 자율주행차의 이런 중요한 부분이 높은 수준의 광학 기술 그리고 통신 기술을 보유한 이런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와 지금 현재 많은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국내 애플 부품 공장을 세운다는 이런 보도가 지금 현재 나오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많이 돌고 있고 또 핸드셋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애플이 올해는 생각보다 안 팔렸지만 내년에는 더 많이 팔 수 있어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좀 긍정적인 이슈가 좀 많이 돌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너무 또 일정이 앞당겨지니까 네네네. 이거 믿어도 되나 하는 생각도 좀 들지만은요. 애플카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좀 다른 차원이 자율주행이잖아요. 이제 완벽하게 이제 자율주행으로 그렇죠. 가는 거죠. 저희가 전기차도 안 종목을 봤는데.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자율주행하면은 눈, 네, 그렇죠. 눈이 필요합니다. 카메라 아닙니까? 네, 지금 그렇죠. 광학. 카메라 그래서 아니면 센서로 둘 중에 센서. 하나로 가야 되는 거니까요. 네, 네, 그걸 쳐보면은 지금 그 관련한 이 카테고리가 주가가 네 난리가 많이 나고 난리가 있습니다. 났습니다. 자율주행도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기차와 한 단계 더 가는 게 당연하죠. 전기 네. 자율주행이니까요. 네. 애플카에 대한 소식까지 하면서 성탄 잘 보내십시오. 네. 네, 여러분들 잘 사요.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KB증권 김건진 부장이었습니다.